조국과 이재명이 응원하는 한동훈. 배신하는 정치 뭐 배신자 할 때 살모사다. 살모사 같은 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최초로 네. 한동훈 대표의 정치는 살모사 정치다라고 그리고 박근영 유경재단 이사장이 네. 내빈 인사 때 한동훈 이름만 빼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 쪽에서 막 따져서 박근영 이사장 실수다. 박근영 이사장도 한동훈 대표 지지한다고 했다라고 막 우겨요. 네. 근데 이거는 참 추하고 구질구질한 겁니다. 그냥 적당히 알아들어야지 그걸 또 박근영 이사장을 괴롭힌 거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전화해서 그걸 욕 아니냐고 따지고 어떻게 당대표한테 욕을 할 수 있냐고. 그래 놓고 더 웃긴 건 네. 어제 일요일에 뭐 청년들한테 면접을 봤대요. 네. 그 자리에서 뭐라 했느냐?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당대표 조롱하고 비난해도 된다. 아니 조롱하고 비난해도 되지만 고소 고발하고 전화해서 따진다는 건지 뭔지 그게 말이 행동이랑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고소한다고 그러고 협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살모사도 고소한다 했어요. 아, 그것도요? 한동훈 대표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지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건데. 전당대회 할 때도 대통령과 내가 제일 신뢰관계가 돈독하다. 내가 대통령 지킬 수 있다. 대통령 파리에서 당선된 거죠. 그렇죠. 사기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속은 거고, 당원들이. 당원들이 속았죠. 네, 다들 우리 장해찬 최고가 차기 의원 확정이라는 둥 뭐 한둘기가 나가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화이팅이라고. 근데 왜 이 별명이 여기서는 또 예? 한둘기냐고요? 네. 아니 저 가슴 뽕는 것 때문에 비둘기 이렇게 가슴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한둘기 많이 또 그러더라고요. 저는 네. 요새 살모사를 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나중에 좀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아니 일단 살모사 얘기하셨으니까 살모사 저 만평을 한번 보면 저 만평 나오기 전에 지금 먼저 살모사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최초로 네. 한동훈 대표의 정치는 살모사 정치다라고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살모사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모사는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그냥 뱃속에서 알을 까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또 커지면 어머니 살모사를 먹고 자란다. 이래가지고 죽일 살자 어미 못 잘서 맞아요. 살모사 네, 이렇게 네.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예전부터 배은망덕 배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같은 거죠. 네, 그냥 뭐 배신하는 정치 뭐 배신자 할 때 살모사다. 살모사 같은 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네.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와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내가 생각하는 한동훈의 정치는 배은망덕한 살모사 정치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했어요. 기사가 또 헤드라인이 딱 실려서 나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나서 유승민을 살모사의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게 나가고 나서 하루 뒤엔가 그 대구의 매일신문이면 그 대구 대구에서 제일 큰 경북 지역에서는 신문이죠. 예. 조선일보보다 세요. 네, 부산에서 부산일보, 예. 대구에서 매일신문. 근데 제가 네. 이 지역 기자들이나 지역에 계신 정치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방지 중에 위상이 제일 높은 게 매일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산일보보다 더 세다. 부산일보가 많이 악화됐어요. 더 장악력이라던가 네. 부스라던가 이런 게. 근데 거기서 제 그 시사저널 인터뷰가 온라인 기사가 된 게 목요일 그리고 만평을 금요일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만평이 나온 이후로는 이거는 이제 뭐 반한 지지자들의 음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언론의 공식적 논평이 된 겁니다. 언론에서 저렇게 뭐 이미 써버렸으면 저걸 살모사니 뭐니 하는 게 당연히 이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거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네. 정치인을 동물에 비유하는 거는 수많은 정치적 풍자 기법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그 좌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비하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직한 정치인 보면 곰 같은 정치를 한다. 네. 뭐 이러고 호랑이 같다. 뭐 이런 평을 아니, 쓰잖아요. 호랑이나 용은 좋고 뱀이나 쥐는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뱀쥐닭은 싫어? 어차피 다 시비지. 인신공격이나 비하가 아니라 정치 유형에 대한 비판인 거고 네. 이게 제가 살모사라고 하는 게 그럴듯하니까 언론에서도 하는 이걸 거죠. 다뤄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 안 되면 시사저널이나 대구 매일신문이 이걸 왜 받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자신 없으면 장해찬 최고가 살모사 정치라는 말을 했다는 걸 달면서 살모사를 그랬을 그렇죠. 뭐 텐데 인용을 하죠. 네, 인용을 해요. 저거 자신 있으니까 이게 다 내 업보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신문이라고 하면 대구 네. 경북의 정서를 대변하는데 TK에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TK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더 열받아 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대통령과 싸우냐.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이 짜증나는 심리 때문에 대구 경북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 갔는데 대구에서조차 그 일부 당원들이 대놓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사퇴하라는 1인 시위도 있었고 네. 행사장 안에서도 네. 한 이제 정말 의협심 넘치는 당원분이 네. 일어나서 막 뭐라 하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겉으로는 괜찮다 그냥 두라고 했는데 그분 당연히 끌려 나갔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는지 연설 시작하는데 제가 한번 이걸 보실까 봐요. 이건 보셔야 설명이 됩니다. 네. 저게 몇 명이나 저기 모여 있었던 건가요? 저기 뭐 한 200~300명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 그리고 부산에서 예.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산하고 대구 등에서 괜찮아요.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아, 누가 욕하니까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은 또 한동훈 해줬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그전에- 많이 갔구나. 예. 그 전에 제가를 제가를 10번을 하네요. 이거는 뭐 일부러 막 만들고 어. 저희가 편집한 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지금 편집 없이 보여드렸잖아요. 완전 멘탈 깨졌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원래라면 지지자만 와야 되는 행사인 건데 네. 그 와중에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 간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오후 1시에 한동훈 사퇴 집회가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 열렸고 처음 열렸죠.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열린다고 하는데 그게 100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 100일과 겹친답니다. 네. 그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사퇴 집회하기 전에 일찍 오전에 국회에서 하고 빨리 오후에는 어디 당사 근처에 안 얼씬거리고 그냥 어디로 무슨 도망가지 뭐 않을까. 지방 일정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얼른 대구 어디 지방으로 떠버리려고. 그렇겠죠. 오히려 근데 요즘 이게 분위기에서 광주 가면 환영받을 것 같아. 그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네. 거기 모인 추도객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야유를 받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 가면 거의 양아들 온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사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 갈 수 있죠, 정치인이니까. 가는 건데 가면 사실은 저 좋은 환영은 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좀 불편하고 네. 옆에서 눈치 주는 거 시선도 같고. 그렇고 왜 왔지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거기서 따뜻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가서는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옆에 분들과 함께 또 그 박정희 대통령 기리고 네. 동지애를 나누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예요. 아니 지금 그 11.16 거기 추도식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한동훈은 마치 급히 서명하고 급히 욕설 듣고 쫓겨나가는. 근데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성숙한 분들이냐면 네. 공식 추도 행사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항의를 했답니다. 아, 그 그러니까 행사 때는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추도 중에는 네.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거 방해 안 하고 참았다가 공식 추도 행사 끝나고 갈 때 한동훈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네. 저도 작년에 최고위원일 때 저기 가봤는데 행사하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 이제 주요 내빈들만 따로 위로 올라가서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하고 내려오거든요. 계단이 한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다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항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박근영 유경재단 이사장이 네. 내빈 인사 때 한동훈 이름만 빼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 쪽에서 막 따져서 아니다. 박근영 이사장 실수다. 박근영 이사장도 한동훈 대표 지지한다고 했다라고 막 우겨요. 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니라 의미심장한 거죠. 그게 뭐 이름이 쭉 있을 텐데 그 빼먹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의도적인 앞에 거지. 4명. 네. 오세훈, 네. 김문수, 네. 추경호, 한동훈이 쭈루루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냥 그건 뭐 원고에 없어도 얼굴 보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굳이 한동훈 이름을 말 안 했고 지금 추경호와 한동훈 사이에 추한 갈등이 불거졌잖아요. 네. 이 특감 이것 때문에. 네. 근데 굳이 박근영 이사장이 보수의 희망, 점잖고 존경하는 추경호 대표라고 엄청 띄워줘요. 아, 그리고 나서 뒤에 한동훈 이름 말 안 한 거예요. 한동훈이를 말을 안 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하도 친한 게서 난리를 치니까 네. 문자로 근데 일부러 그랬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 긴장해서 실수했다. 나 한 대표 좋아한다라고 했겠죠. 근데 네. 이거는 뭐냐면 참 추하고 구질구질한 겁니다. 그냥 적당히 알아들어야지. 그걸 또 박근영 이사장을 괴롭힌 거잖아요. 왜 이런 말 안 아니 했냐 저렇게 하면서. 4명이 섰는데 저기서 한동훈을
빼먹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되나요? 한 20명, 30명 네. 있는 데서 한 명 빼먹었다. 그러면 뭐 순서대로 빠졌다 이럴 텐데 저 4명 중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렇게 띄워놓고는 한동훈을 안 불렀다는 건 의도적인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친한계나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이 박근영 이사장을 들들 볶은 거예요. 왜 그러냐. 따진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또 마음 약한데 나 일부러 그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저는 실수했다. 평소에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막 광고해요. 실수였다. 평소에 좋아 안 된다. 평소에 좋아 안 된다. 평소에 좋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치원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난 그것도 너무 웃기더라고. 김태흠 지사가 그 정도 썼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전화해서 그걸 욕 아니냐고 따지고, 어떻게 당대표한테 욕을 할 수 있냐고. 그래 놓고 더 웃긴 건 네. 어제 일요일에 뭐 청년들한테 면접을 봤대요. 네. 그 자리에서 뭐라 했느냐.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당대표 조롱하고 비난해도 된다. 아니 조롱하고 비난해도 되지만 고소 고발하고 전화해서 따진다는 건지 뭔지 그게 말이 행동이랑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내로남불인 정치인은 제가 조국 이후에 처음 봅니다. 조국 근데 어제 거 오늘 뒤집진 않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썼던 거라고 너무 안 그렇죠. 그거는 시차가 몇 년 시차가 몇 년 있지. 여기는 보면 100일 안에 어제 했다가 오늘 바꾸는 게 수도 없이 많아. 100일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 사람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모사를 밀고 있는데 그 전까지 제 주변에서는 뭐라 불렀냐면 이거 누가 말해줘서 제가 듣고 웃었는데 타워 팰리스 조국이다. 완전 타워 팰리스 조국이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좀 그리고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직관적이지가 않아. 뭐 저는 살모사를 미는데요. 아니 법무부 직원의 동원해서 댓글팀 운영했다. 고소하겠다. 다 고소해. 다 고소한다고 그러고 협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살모사도 고소한다 했어요. 아, 그것도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이틀 전인가 공지가 이제 기자들에게 갔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모사라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누가 또 보신 분들이 야 이거 한동훈의 살모사 프로젝트인가 보다 해서 한동훈이 뭐 법무부 장관 때부터 대통령 배신하려고 준비했다 뭐 이런 글들이 좀 돌았나 봐요. 카톡이나 이런데.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허위 사실도 아니고 음해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평가예요. 누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때 이원석이랑 짬짬이 돼서 지금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 정리 안 하고 아킬레스건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기 정치하고 자기 개파 만들고 인사권 전행하고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대통령 뒤통수 쳤다라는 거 저희가 방송에서 얼굴 깔고 실명 걸고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내용이 정리돼서 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살모사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그거를 국민의힘 공보실이 네. 땡땡땡 프로젝트 등 찌라시가 돈다. 이거 고소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국민의힘 공보실이 이렇게 짜치게 당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인 적이 언제였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고소 못해요. 왜냐? 매일신문이 매일신문이 만평을 해버렸는데 갖다가 뭐. 박아버렸으니까. 네. 그럼 매일신문 고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이분이 살모사라는 평가에 진짜 예민하구나. 싫어하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도 채널에 저런 찌라시가 돌긴 돌았구나. 네, 인터뷰 나가서 또 일부러 매일신문 만평을 보라 제가 소개도 하고 뭐 그렇죠. 약간 이렇게 책임을 약간 전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굳이 다 뒤집어 쓸 필요는 이게 없어.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대구 경북 유력 일간지에서 이 만평을 썼다고 하니까 이거를 뭐 이 뉴스원도 오늘 받고 기사를 JTBC에서도 다루고 이러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매일신문에 아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 애국 일간지 매일신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은 또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요런 또 이상한 표현을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계속 바꾸는 게 전당대회 때도 나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 정부를 지키는 거다. 당과 정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 정부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무너지는데 윤석열 정부가 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거는 거지. 아다르고 어다른 말장난인 거예요. 아니 근데 개인 아닌 대표로서 대통령에 반대한다? 강강약약을 지향한다? 전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강한 권력에 맞서고 약자들에게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막 환경미화원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왜곡된 엘리트주의냐면 환경미화원들한테 막 이 가짜로 팜플렛 같은 걸 들고 기다리게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당대표 취임하고 중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만났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생기 없는 얼굴로 팜플렛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 뭐 한동훈 대표님 보고 싶어 죽는 줄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런 걸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환경미화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쓴 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사진도 엄청 화제인데 이게 지금 이 좌파들과 언론이 한동훈을 키워주기 위해서 놔두는 거지. 그거 만약 대선 레이스 때 그런 어설픈 이벤트 하잖아요. 대서특필되면서 죽어요. 제가 대선 경선 해보니까 그런 일거수일투족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로 지지율 5%가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 환경미화원들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거. 저런 거.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잘생겼다 한동훈. 저거를 저분들이 써서 들고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색깔도 막 바꿔가면서 썼어요. 저거는 100% 국민의힘 홍보국에서 쓰고 저거 이거 좀 듣거나 이것 좀 들고 이거 있어주세요 한 사진 찍을 때 좀 거잖아요. 같이 들고 계시면 안 될까요? 저게 무슨 강강약약입니까? 글씨체 다 똑같은데? 네, 저거는 약자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거죠. 저거는 약자 멸시입니다. 저분들도 쪽팔릴까봐 얼굴을 모자이크 해놨네요. 아니 근데 김대중 행사 갔을 때 아이고 저건 뭐야? 저게 뭐냐면 네. 이재명한테 깍듯하게 인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네.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저렇게 3피스 정장의 넥타이까지 보면 3피스라는 게 이제 정장 아주 예법의 정장 중에서도 제일 최종 제대로죠. 격식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네. 안에 저 조끼는 잘 안 입잖아요. 네.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해서 추도할 때는 노타입니다. 3피스는커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 데서부터 이제 진정성이나 실체가 드러난다. 뭐 그런 것들을 박 대통령 추도식에 신발하고 네. 어제 행사 때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네. 보수 대통령 기리는 자리에는 마음대로 입고 노타이거나 다녀. 뭐 네. 이렇게 전혀 의복의 예의를 잘 안 갖추는데 네. 본인 행사나 진보 출신 대통령 행사에서는 격식을 꼭 갖추고 간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중앙일보 포럼에서 만날 때 저렇게 행복한 모습. 저 표정은 정말 저거는 저건 2016년에 김무성과 박지원이 했던 표정하고 너무 똑같이 일치해가지고 저거는 네. 김무성 박지원도 있는데 네. 거의 김무성 유승민 뽀뽀한 수준 아니에요? 아니 저러다 좀만 더 가까워지면 뽀뽀도 하겠어요. 아니 저렇게 잇몸 다 보일 정도로 하는 저런 표정은 이 국힘 사람들하고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준석이 한 번도. 전에 그 윤 대통령과 악수하거나 할 때 항상 뻣뻣하게 하고 문재인한테 90도 절하고 그거랑 똑같아. 진짜 이 한 장의 사진이 더 많은 말을 해주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은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뭐 하지만 이런 어떤 태도라는 거는 사실은 배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네. 대선 주자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식 행사 같은 데서 많이 만나잖아요. 네. 영상도 있고 그럼 막 이재명이 어줍잖게 말을 걸어요. 음. 뭐 머리가 많아지셨네, 심으셨나?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대통령이 아닌데 전혀 그 염색만 했습니다. 뭐 이런 대화 짤방 같은 것도 돌아요. 근데 그걸 딱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 이재명 사람 취급 안 사람 하는구나. 취급 안 한다는 그게 거. 강렬하게 느껴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그 대선 때 어떤 공식 행사, 언론사 행사를 보면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이재명이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때도 저 둘이 회담할 때도 보면 아니 양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깍듯해. 어? 아니 비서들보다 더 깍듯해. 뭐 지금 YTN 돌발 영상에서 소개팅 자리 갔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난다라고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 정도니까 저 둘이서 만날 때만 다 저런 웃음인데 대통령과는 전혀 저런 뭐 아무튼 네. 법당에서 신발 벗으니까 주호영하고 키가 똑같구나.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은 170이 안 넘었었는데 갑자기 178이라고 프로필에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막 네. 사실은 정치인이 외모 갖고 평가를 하거나 공격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을 외모 갖고 평가하거나 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외모를 팬덤에서 띄워. 세일즈 포인트로 띄우니까 50대인데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너무 날씬하다 그러고 막 띄우고 워낙 띄워대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나 이렇게 사람들이 검증을 확인을 하게 되지. 키가 178이라 그러고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기로는 170이 안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178이 돼. 아니 20대 이후에 키가 큰 사람 있어요. 10cm가? 그러니까 저는 뭐 키나 뭐 모발이나 뭐 어깨 넓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고 품평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전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얘기 누가 이재명이 키가 몇 cm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어. 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김정은 키가 몇 cm인지 누가 따져. 김정은이 키 높이를 신으니까 굳이 따져보는 그리고 거지. 어깨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 거고 모발이 빈약할 수도 있고 풍성할 수도 있죠. 그거는 좋은 정치인이냐 나쁜 정치인이냐 아무 기준이 안 돼요. 푸틴 대머리라고 뭐라 그러는 사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도 언급을 최대한 삼가고 비판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왜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풍자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빠가 까를 만든다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신도 같은 팬덤이 안티를 만든다라는 게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통용되거든요. 똑같죠. 그러니까 팬덤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선을 넘어서 막 광신맹신이 돼 보면 그럼 안티가 생겨. 보는 사람들이 애들도 눈살 생겨나. 찌푸리고 쟤네가 하는 말이 맞아? 검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증의 대상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왜 정치적 컨텐츠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연예인 그러니까요. 홍보하듯이 팬덤이 홍보하는. 아니, 난 그 광화문에서 그 넥타이 확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런 정도 사진이 나오려면 최소한 3, 40번은 찍어야 되는데 그거 하겠다고 저걸 저거는 한 저희 지난 방송에서 말했지만 한 수십 번 흔들고 아니 저렇게 나오려면 뒤에서 연속 촬영이라고 하죠. 계속 해야 돼. 100장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거르는 거지. 아, 저게 한자 작품이다. 계속 찍으면서 따라가면서 한 장 건진. 근데 지금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는 게 제가 좀 느껴지고요. 대구 경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 매일신문이 살모사 만평을 담을 정도면 이게 대구 경북의 독자별 정서와 대구에서 저게 살모사 정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저런 만평을 쓸 수 못하죠. 없죠. 만평은 이미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걸 한 컷으로 그려내는 거지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대구 경북이 한동훈을 되게 뜨겁게 지지한다면 저런 매일신문이 저런 만평을 실을 못 수가 쓰죠. 없죠. 근데 아니 데스크에서 저 만평이 뭐 만화가가 혼자 그리나? 그린 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데스킹을 하는데 다들 이거 너무 웃으면서 오케이 하니까 저게 실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 언론이 K민심, 보수민심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근데 정작 대구 경북의 맹주인 매일신문은 한동훈 살모사를 만평으로 그리고 한동훈이 거울 보고 있는데 거울 안에는 유승민이 있어요. 그런 만평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히려 대구 메일이 판단했을 때는 대구 경북 민심은 한동훈한테 더 차갑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당 대표가 허구한 날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 대표 때보다 더 총질을 심하고 집요하게 해요. 이준석은 대표할 때 적어도 영부인 이슈를 막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어떤 금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그냥 된다. 대통령 후보랑 막 다이다이 하고 막 같이 가고 했어도 자기는 급이 있어서 음. 영부인은 안 건드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어떤 지금 여론 지형상 또 좌파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 약점을 김건희 여사라고 캐치하고 그걸 집요하게 때리고 대통령과의 면담, 뭐 독대의 주단의 면담 얼마나 귀중한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아니 그리고 당장 의정 협의체 지간 아니었으면 의사 문제를 한 마디라도 해야지. 의료대란 얘기 한 마디도 안 해. 80분 동안. 그거 추석 때 의료 대란 일어나라고 기도하다가 막상 추석 잘 넘어가니까 에이 텄다. 약간 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저 문제는 내가 안 해도 돼. 신경 안 쓰는 게 나. 그러니까 그 소중한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린 게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꽤 독대하자고 하더니만 80분 동안 기껏 한다는 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강훈이나 이기정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7명을 한 명 한 명씩 다 지목하면서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그거는 국회의원들 간에도 그런 짓은 안 해. 근데 이제 저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비판하잖아요. 네. 그럼 그 뒤에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배우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용산의 그 비서관 행정관들 아니냐. 그러니까 잘라라라는 거예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님, 뭐 배우가 있어서 이런 방송을 하십니까? 아니 이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이 수십만 명 보고 저도 나름 이 종편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얼굴 알리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까지 제가 뭐 누구처럼 지명직이 아니라 저도 한동훈이 얻은 거랑 똑같은 25만 표를 얻었어요. 25만 표. 당선되고 경선도 이긴 사람이고 또 요새 이제 반한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대형 유튜버들이에요.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박사 이런 분들 자존심 얼마나 강하고.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다 한동훈 지지했었어요. 잘한다 하고 이봉규 선생님 잘하긴 잘했죠. 다 한동훈이 우파의 미래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지지했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누구 말 듣고 뭐 방송할 사람들입니까? 아, 이거 방송 해보면 느낌이 오니까 자꾸 그렇게 된 그리고 거지. 지금 친윤 유튜버와 친한 유튜버가 쫙 갈라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친윤 유튜버들은 조회수와 구독자가 오르고 있어요. 올라. 친한 유튜버들은 계속 삽질하고 있습니다. 아. 뚝 떨어진 조회수가 회복이 안 돼요. 친윤 유튜버들은 한창 내용이 있을 때 떨어졌다가 최근에 구독자도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여론의 어떤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데 자기를 비판하면 배우가 있다. 그 배우가 뭐 아까 말한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비정한 행정관 것일 것이다. 이런 약간 좀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재명과 사이에 뭔가 미략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최민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진짜 신사협약이 뭘 했는지 몰라도 이재명 얘기를 너무 안 해. 이 정도면 문나 얘기는 아예 한마디 안 하고. 이 정도면 네. 그냥 그 지지자들 의식해서라도 음. 좀 한두 번 할 법은 한데 네. 아주 의식해서 일부러 안 하기로 약속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안 해요. 보면. 약속을 했어도 사실은 이렇게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두 번 못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약속을 잘 지켜. 그 약속을. 그러니까 그 이재명과 1차 면담에서 한 40분가량 배석자 없는 독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40분가량의 독대에서 무슨 말이 오갔을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도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응원 메시지를 냈어요. 조국과 이재명이 응원하는 한동훈. 국민만 보고 가라. 그리고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자주 만날수록 이재명 대표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네. 만나고 만날수록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보는 머리 거죠.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조국과 이재명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사사건건 대통령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보수 여당 당대표가 역사상 과연 있었느냐. 아니 이준석도 막판에 가서 광주 제주만 계속 찾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환영받고 딴 데서는 다들 돌팔매 맞으니까 힘을 거기 가서 얻는 거야. 지금 한동훈이 그러게 생겼어. 근데 제가 네. 그 누구보다 제가 전당대회 하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과 열심히 싸웠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준석이 한동훈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그래도 이재명 페이스북에 댓글이라도 달면서 시비라도 걸고 이재명이 막 이준석을 응원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조국이 이준석을 싫어할지 좋아하진 않았어. 이준석 화이팅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한동훈은 이제 이재명을 공격 안 하고 대통령만 공격하는 레벨을 넘어서서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고 응원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도 뭘 안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에서 장해찬 열심히 한다. 지켜봐 달라. 윤석열 대통령 이번 정책은 마음에 든다 하면 개딸들 뒤집어지고 난리 나거든요.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근데 한동훈 국민만 보고 가라. 우리 자주 만나자. 정례회담하자. 아니 문자 주고받는다고 이재명이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카톡한다고. 개딸들 다 박수 쳐요. 한동훈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최애 정치인이 한동훈이다라는 이야기 제가 하고 있고 친한 게 하지만 그러니까 김민석, 박찬대보다 게임이 안 돼요. 한동훈이 훨씬 잘하고 있는 거야. 훨씬 더 밥값을 지금 뭐 10배, 100배 하는데 언론사 보도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언급한 횟수가 2.5배 많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 대신 그냥 특검만 하는 거지. 한동훈이 다 해주잖아요. 사실은 영부인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은 원래는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김정숙이 하도 심하니까 막 서열할 때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고 전용기에 먼저 올라가고 그래도 당대표가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막 그 인도에 혼자 가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비판했던 거지. 그때도 야당이었던 이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이 김정숙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대표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변인급에서 하지. 막내들이 하거나 뭐 저 같은 청년 최고위원이 하거나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전국에서는 야당이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모독 줄리라는 마타도를 하고 그래도 그걸 대표급에서 하진 않았어요. 그 서울의 소리나 이런 데서 떠들어대고 밑에서 좀 그 페북이나 이런 데 쓰는 거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러진 않아. 근데 지금 그게 쭉 이어지는 그 기조에 여당 대표가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뭐 갤럽 지지율 떨어진 거 말하고 부정평가 원인의 1위가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데 여당 대표가 하루 종일 김건희 얘기만 하는데 김건희 여사 이슈가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불거지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이 대선할 때 송영길이 대표였잖아요. 송영길이 하루 종일 김혜경 거리면 송영길이 민주당에서 숨 쉬고 살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럼 김혜경 이슈가 전국 다 잡아먹었겠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최고위원회 하는데 민주당에서 김민석이나 거기 이현주나 또 누구 있죠? 최고위원들? 박찬대나 뭐 존재감이 없어서 생각 잘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개 발언으로 김혜경 씨 재판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러면은 이제 언론이 다 그거 쓰면서 막 민주당 내분 뭐 하면서 뭐 김혜경 리스크하고 난리 날 거잖아요. 그 반대되는 꼴을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거나 또는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마녀 사냥을 방어해주고 보자 할 때 이렇게 되는 것과 계속 여당에서 이재명보다 더 들쑤시고 이렇게 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길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분들 자꾸 물어보면 이종섭 누군지 아세요? 황상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 찾기 힘들 겁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이종섭이라고 했을 때 이종섭이 누군가 했어요. 황상무를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막 난리를 지핀 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최재형의 그 디올 파우치 그거 처음에 서울의 소리가 깠을 때 민주당이 주말간 조용했었어요. 민주당이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느냐? 야 이거는 함정 취재고 잠입 취재고 너무 비인간적인 취재니까 잘못 건드리면 역풍 맞겠다 싶어서 민주당이 몸을 사렸어요. 김경률이 나와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다 김건희 리스크다 언론에다 대고 말해주면서 이게 도화선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맞아. 지금 똑같이 그 후반에는 조용했어요. 그 언급 안 했어요. 언급도 민주당. 안 됐었어. 한 달 반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왔어. 아니 근데 그 논란의 대상이었던 총선 백서가 오늘 드디어 마침내 겨우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공천 취소 논란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해찬 최고를 공천 막바지에 취소해가지고 아니 두 후보 모두 경선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 경선 또는 결선을 거쳐 지역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 공천 자격을 얻은 만큼 당연히 혼란이 야기됐다. 이거 도대체 왜 한 거냐? 그리고 제가 네. 제 이야기라 말하기 좀 뭐하지만 네. 읽어드릴게요. 네. 공관위 있는 공천 당시 두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추후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외부의 비난 공세에 흔들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공관위가 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비난을 했는데 그 외부 비난이 누구냐? 결국 한동훈. 근데 뭐 언론에서 막 떠드는 것에 대해서 공관위가 처음에는 좋게 봐놓고 네. 이런 발언한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 공천 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됐던 얘기예요. 저는 최고위원 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네. 그걸 이제 흔들린 거라고 보는 거고. 두 후보는 공관위 및 비대위와 조율된 반성문을 공관위에 제출하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음에도 공천이 취소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 갖고 장난친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한번 논란이 됐으면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갖고 두 번, 세 번, 네 번 울고먹고 우려먹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100번 양보해서 네. 전하 도태우 변호사가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을 받았다면 그러면 뭐 뒤집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뭐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때부터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도 계속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걸 알려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이 최종 후보를 사과하라 해서 사과했고 당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것에 대해서 저는 총선 백서 특위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총선 백서 특위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당대표의 유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가 선거에 도움이 됐냐라는 거를 저건 여론조사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게 아마 뭐 네. 전문가들이나 당직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아마 설문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 500명 넘게 네. 설문조사를 한 거라서 사실상 뭐 그 단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그렇죠. 좀 저거는 이제 좀 일칭 면접 조사라고 봐야 되는 면접 조사에 거죠. 가까운 그런 거죠. 네, 그런데 5.98. 5.98점, 10점 만점에 6점도 못 얻었다. 사실상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우리 당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실질적 원톱 제재가 민주당의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사톱 제재보다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냐? 이건 더 점수가 낮아요. 4.46. 네. 그러니까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체제의 실패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 실패다라고 쓴 거라기보다는 저 여론조사 또는 저 설문조사 저기서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저런 내용이니 공개를 못 하죠. 그러니까 아까 네. 보셨잖아요. 제가 하는 거. 그 연설 실력으로는 네. 그러니까 대중연설이라는 것도 단련이 돼야 되는데 누가 조금 뭐라고 한다고 거기서 확
기가 죽어갖고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나와서 네. 갑자기 대중 지원 유세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도 막상 지역에 오면 지역 현안에 대한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는 아예 A4 용지를 들고 연설을 해요. 근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읽었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경선 후보로 공천 취소되기 전에 지역에 뭐 같이 다닌 적도 있는데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나 구체적인 공약은 거의 없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시면 저를 보고 싶으면 투표해 투표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컨텐츠의 핵심인데 네. 그게 거의 총선 선거운동 기간 2, 3주 내내 반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뭐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게 없지. 아니 한동훈 보고 싶어요 아니요를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게 말이 돼요? 총선을? 그리고 이 정부의 잘하는 것들, 네. 경제 민생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좀 아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더 부각시키고 문제화하는 게 선거 전략이었다 보니까 이게 뭐 씨알이 먹히지가 않았던 거죠. 아니 홍보가 특히 저렇게 하드뉴스와 현수막 등 중앙당 홍보 지원이 도움됐습니까? 3.73점이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우리 당 홍보물에 대한 유권자들 반응 긍정적이었으면 이건 더 낮아요. 3.63점.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하는 위치빈도 디자인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홍보를 잘했다고 전 5대5라고 해도 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3.5대 6점 세상에 민주당의 정권 심판 메시지에 대해 우리 당이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85점. 저러니 이제 홍보에서 사실상 한 30석 날아갔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천에서 30석, 네. 홍보에서 30석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 총선 백서가 공개되고 화제가 되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평가는 백서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이 평가 잘하라고 이 백서를 만든 거거든요. 백서를 보고 이제 평가가 또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백서를 못 나게 네. 특히 전당대회 때 못 나오게 누르고 억누르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냈는데 평가를 백서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백서를 보고 더 박하게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뭐 네. 이 백서 관련된 기사를 좀 덮고 싶었는지 행사장 가서 나의 정치는 강강약약이다. 아. 그게 뭐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라는 네. 건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자꾸 이제 강강약약이면 이재명 앞에서 강해야지. 거기는 이재명 뭐 앞에서는 약하고. 지금 사실 국회 권력 최강자가 이재명인데 네. 뭐 윤강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네. 제일 심각한 건 뭐냐. 네.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의 한핵관들은 자꾸 한동훈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위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걸 그대로 계승해서 하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권 창출을 용인해 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번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빈소에서 만난 걸 막 그 언론 플레이를 또 막 해요. 지지해 준 걸로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막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MB는 정진석 비서실장 만나서는 여당이 하나가 돼서 정부를 된다고 성공시켜야 했죠. 된다고 말했고 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일화 이야기도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MB 임기 중반에 이렇게까지 MB를 들이받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전 막판에 대통령은 비대위원장도 네. 자기가 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게 최고위원회 체제가 깨지면서 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을 지켰어요. 음. 근데 오히려 그때는 이번 공천은 한동훈 대표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18대 때 친위 공천이라고 해서 뭐 학살 친박 같은 학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공천 학살당했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막 들이받고 사사건건 대통령 문제 거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경선 때 그 감정이 안 좋았어도. 네. 그런데 또 결정적인 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보수의 어떤 적자 이미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지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서 이미지 쌓아주고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만들어준 건데. 전당대회 할 때도 대통령과 내가 제일 신뢰관계가 돈독하다. 내가 대통령 지킬 수 있다. 대통령 파리에서 당선된 거죠. 그렇죠. 사기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속은 거고, 당원들이. 당원들이 속았죠. 근데 그렇게 완전히 정치적 입지나 위상 이런 쌓은 과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비교 안 되게 심하게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반부터 공격하고 있는데 MB의 말을 들으면 너는 박근혜가 아니다. 박근혜도 너처럼 안 했다. 좀 자중해라.
그 얘기잖아요. 라는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한동훈을 안 만나줘가지고 못 만났었잖아요, MB를. 그건 이제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인데요. 네. 당대표 당선되고 네. MB를 만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또 실컷 합니다. 8월 달에.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내막을 제가 친이계 의원들한테 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고 박정아 비서실장 시켜서 이 친이계 핵심 의원들한테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의원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MB 만나고 싶다고. 근데 MB가 한동훈 대표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뭐 뭐 원래 사건도 그렇지만 저 사면도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MB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에. 네. 근데 그 재승환 문제도 있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네. 그때 있던 사람들이 MB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혹독하게 하거나 이를 배신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MB에 대한 사면을 반대했던 핵심 관계자예요. 네. 그래서 MB 사면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 계획보다 더 한참 늦어집니다.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한 1년 가까이 늦어졌죠. 네. 그걸 막은 사람이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MB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MB가 또 마음이 여린 분이라 제가 알기로는 친이계 의원들 말이 그래도 한 대표가 직접 전화하면 그러면 이제 뭐 그럼 또 어떻게 당신 안 만난데 하겠느냐 네. 만난다 할 분이다. 근데 비서실장 시켜서 친이계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MB가 거절하니까 그게 또 꽁했는지 MB한테 직접 전화 한 통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빈소에 조문 오는 걸 당연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면담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MB가 마치 자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밀어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또 했죠. 그 언론 플레이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아.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MB가 상당히 불쾌해할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 언론 플레이를 하면 저 언론 플레이가 바로 누구 다른 분이 또 가서 MB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 참 이상한 친구야.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대.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그거 흘러나오면 그 지지율 팍 깎일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네. 진짜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황영미 의원들 이거 들게 하는 것도 사실 대선 때 그런 거 하면 바로 박살나요. 그러면 저쪽에서 쫓아와가지고 또 서울의 소리 같은 데서 그 5명 다 한 명씩 인터뷰해가지고 진짜 이거 직접 쓰셨어요? 직접 누가 썼어요? 그쪽에서 들고 와가지고 좀 들고 있어달라 그래서 박살나요. 사진 찍으니까 들고 있어달라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난 뭐 내용도 안 봤어.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런 거 나오면 진짜 장난친다고 박살나죠, 박살나. 지금은 네. 좌파들과 네. 이재명과 언론이 한동훈을 우쭈쭈 해주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저렇게 해도 저거를 터트리지 않고 있는 건데. 제발 오래 버텨라. 네. 오래 버텨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보수 분열시키고 제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차도 살인지게 이재명을 위한 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저거 냉정한 대선 레이스에서 1대1로 정말 양 진영이 모든 걸 걸고 붙을 때 저런 정무적 감각과 언론 플레이로 저 총선 유세할 때도 보세요. 후보들 다 밀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하면 저거 그냥 한 달까지도 안 갑니다. 일주일이면 있는 지지율 다 박살납니다. 저거. 아니 그 반기문 총장 그렇게 지지율 높았었는데 그 묘소에서 퇴주잔 뭐 퇴주잔 이거 잘못 돌렸다는 거 그거 하나로 그냥 박살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그때 반기문 캠프에 있어서 잘 아는데 네. 뭐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 봉사하는데 네. 턱받침을 반기문 총장이 했다. 이거 그 요양원에서 안내한 대로 다 한 건데 왜 그걸 환자가 안 하고 본인이 하느냐? 별의별 걸 만들어서 그때는 총공세로 그냥 한 달 만에 그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지지율 35%로 1등하던 반기문 총장 지지율을 20%를 깎아서 10년간 대선 후보였어요. 10년간. 그거를 15%로 한 달 만에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반기문 총장이 세계적인 인물이고 10년간 대선 나오면 이제 무조건 된다 그랬던 양반이 단 그냥 한 달 만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번이나 꺾였거든요. 근데 보통 한 번 꺾이면 끝이에요, 대선은. 근데 윤 대통령은 그걸 3번 다 다시 반등시켰어요. 입당 과정에서 한 번 꺾인 거 반등시키고 경선 막바지에 한 번 꺾인 거 반등시키고 새해 넘어갈 때 이준석 가출하고 막 김종인 위원장 나가라 하고 막 하면서 꺾인 것도 반등시키고. 그러니까 그 맷집과 그 뚝심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우습게 보고 윤 대통령이 했으니까 난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 황경미 의원 저거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언론 플레이 이런 거 반기문 전 총장님이 했던 것처럼 한 달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면 35% 지지율도 10%가 됩니다. 한 달 만에. 근데 지금 18%인데 지지율이 뭐 18% 반토막 나면 10%잖아요. 9%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인 감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 이익만 원하면 한동훈 대표 비판을 안 해야 제가 편안하게 종편도 더 많이 나오고 할 수 있죠. 근데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바람에 저도 보수 지정에서 안티도 많이 생기고 종편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대로 그냥 대세론 가지고 쭉 대선 후보까지 가면 절대로 정권 연장 안 된다. 100% 정권 연장 실패하고 보수 폭망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안 된다 사인을 미리 드리는 건데 다행히 뭐 저는 지금도 뭐 외로운 싸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수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라 하면서 돌아오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빨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 미천과 실체가 드러나고 드러나니까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야 이거 안 되겠네 나도 속았었네 몰랐네 이렇게 많이들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환, 신지호, 김종혁, 박상수. 김종혁, 박상수가 종편 나와가지고 너무 이 정부를 까니까 저 사람들은 패널을 어느 쪽으로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저는 뭐 저 중에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도 섞여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정도 되는 위상이 아닌 그 밑에 분들을 제가 막 일일이 평가하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거든요. 네. 원래 본인의 급이 낮아져요. 저렇게 까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표가 만났는데 거기서 청와대 수석이나 실장도 아니고 비서관 행정관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팩트도 거죠. 없어.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제가 그냥 단정지어서 뭐라 했냐면 특히 이제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윤 아니었습니까? 정말? 제일 먼저 쫓아갔었죠. 이마빌딩에. 근데 이 대표적인 친윤이 너무 빠른 시기에 대표적인 친한 반윤이 되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민망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주변에 친한 스피커들이 살모사 무리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한동훈 대표 이미지에 도움 안 된다. 나 같으면 예를 들면 친윤 아니다가 나 이제 친한 할래 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너무 친윤이다가 갑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친한 반윤이 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와 마찬가지로 살모사잖아요. 살모사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방송 출연을 좀 자제시키는 게 한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언을 했는데 제 조언을 듣겠습니까? 진짜 저는 제가 비판하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전격 수용해서 바뀌면 한 대표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냥 정답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보수정당 CEO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했는데요. 거의 산업 스파이 수준이다. 왜냐하면 CEO가 회사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별로예요. 우리 회사 대주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주주 욕만 더럽게 하고 있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남들 알지도 못하는 대주주 얘기, 대주주 부인 얘기를 또 드립다 까고 있어. 그리고 뭐 대주주 비서실에 이상한 애들 있어요. 막 삼성 사장이 홍나희 여사 막 까. 그리고 뭐 이재용 회장 비서실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비서실에 있는 누구 과장, 차장, 문제다. 과장, 차장이 문제라고 걔네들이 회사 거 막 해먹고 뭐 다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기업에서 CEO가 저러면 바로 주주총회 일어나서 잘리죠.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을 영업사원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CEO라고 그러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도 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영업사원이다라는 자세로 일하는데 자기는 CEO다. 어떻게 된 내 말 다 들어라. 내 밑으로 다 깔아. 이거잖아. 국민의힘 대표 자리는 마가 좀 꼈나 봐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기자회견 할 때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국힘의 황태자 이러니까 웃으면서 황태자? 아니 난 황제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요? 그거 짤방에다 남아있어요. 대선 끝나고 당대표 기자 간담회 할 때. 굉장히 또 비슷해 이런 게 또.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나쁜 점, 조국 대표의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만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최악의 캐릭터죠. 나쁜 점들만 모아서 만든. 근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가 지지하는 보수 정당의 대표인 게 문제인 거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젊은 편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뭐 대선도 이겼고 당대표 기자간담회 때
잘했다 쳐도 흥분해서 막 한마디 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그렇게 논란되진 않았어요. 나노원 네. 대표는 이제 그럴 그건 아니잖아요. 50대인데 자기가 이준석보다 더 젊은 줄 알아. 네.